안녕하십니까. 디스크닥터 김영우입니다. 오늘은 중증 척추관 협착증 때 나타날 수 있는 대소변 장애와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척추관 협착증 때는 골반이나 다리 쪽 증세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증세 없이 배뇨, 배변 장애, 또 성기능 장애 등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척추신경에서 골반 쪽, 또 배 쪽으로 다 신경이 나가고 자율신경계의 이 신경을 통해서 지배가 되는데,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센터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척추신경에서 배 쪽으로 또 골반 쪽으로 나온 신경들이 서로 얼기설기 거미줄처럼 얽혀서 골반 쪽 장기에 연결돼서 소변을 볼 때 방광을 짜주고, 배변을 볼 때 대장을 수축하게 만들고, 또 성기능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추신경이 눈에 안 보이는 전선줄처럼 모든 장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아파트가 정전이 되면 모든 기능이 스탑되듯이, 만약에 척추신경이 스탑이 된다, 급성이든 만성이든 신경 기능이 상실이 되면 배 아래는 다 마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마비, 대소변 기능 다 마비가 되면서 패닉 상태로 빠집니다. 제가 6년 전 20대 초반에 아이스하키 선수가 훈련하다가 척추 1, 2번 사이 척추뼈가 골절이 돼서 어긋나서 하지마비 상태로 온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그 환자는 척추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지마비뿐만 아니라 대소변 장애도 같이 와서 평생을 소변줄을 꽂고, 대변은 해결이 안 돼서 만성적인 변비 때문에 약이랑 관장으로 항상 의존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척추 디스크 질환 중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갑자기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관의 8, 90% 이상을 누르게 될 때 척추신경이 많이 눌림으로 척추신경 안에 있는 이런 이제 4, 50개 정도의 신경 다발들이 갑자기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마비뿐만 아니라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미총 증후군이 생겼을 때는 응급으로 척추 수술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마미총 증후군이 만성적으로 오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서서히 10년, 20년에 걸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많이 진행되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이런 분들은 증세가 소변이 자주 마렵고, 봐도 시원하지도 않고, 밤에 또 소변 보려고 자주 깨고,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변비도 점점 진행해서 약도 안 듣는 지경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7, 80대 남자 어르신들께서는 척추관 협착증과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만 받다가 척추관 협착증의 병변을 진단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병원에서는 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만 보고 척추 쪽 병변을 생각하지 못하고 검사를 안 해서 놓칠 수가 있고, 또 척추 쪽 의사들은 골반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해결이 되고 좋아졌으면 계속 약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신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대변, 소변을 지배하거나 성기능을 지배하는 그런 신경들이 서서히 마비로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 2,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이 계속 장애가 있다면 반드시 척추 쪽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졌을 때는 치료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강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1년은 뇌종양을 전문으로 하시는, 당시 그 분야 우리나라 최고셨던 교수님께 배웠는데, 뇌종양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이 생길 때는 초기에는 전혀 증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커져서 뇌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뇌압이 올라가게 돼서 두통이란 증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두통이란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상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통약을 점점 강한 것을 써서 두통을 없애는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뇌종양이 점점 커져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통이 생겼을 때 한두 달 내로 뇌 MRI를 찍어서 수술적인 치료로 그 병변 부위 뇌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확실한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척추관 협착증도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상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또 대변 소변 장애가 있을 때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를 쓰고, 또 대소변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을 쓰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허리 신경 주사나 허리 신경 성형술, 또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을 계속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일시적으로 통증은 없앨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좁아진 척추관의 그 병변들을 제거해서 완전히 죽어가는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가족이 이런 상황이라면 원인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중증 척추관 협착증 심각할 수 있지만 걱정 마십시오. 다 해결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 디스크 탈출증을 1cm 허리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디스크 닥터 김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